이제 어떻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먹느냐. 5대 영양소를 골고루 갖춰서 먹자. 그런데 5대 영양소 식단 짜기 위해서 지금 뭐 영양학과를 지금 이 나이에 들어가야 될까? 들어가도 5대 영양소 제대로 짜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강의만 잘 들으면 1초 내로 5대 영양소 중에서 뭐가 빠졌는지, 뭘 더 넣어야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5대 영양소 식단 짜는 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식물학자 리비히라고 하는 박사님이 식물을 가지고 찾아낸 법칙이에요. 식물을 딱 심어놓고 어떤 영양소를 어떤 비율로 줘야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클까?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인산, 칼륨, 질소 뭐 여러 가지를 줘야 되는데 옛날에 이런 물통이 있었죠. 어떤 널판지만큼 물이 채워질까요? 가장 높은 널판지만큼 채워지나요? 가장 낮은 널판지만큼만 채워지고 더 부어봤자 다 빠져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건강은 먹어야 사는데 여러 영양소가 짝이 맞아야 돼요. 얼만큼 먹은 것이 내 것이 될까? 그 중에 제일 적은 영양소만큼만 그 비율 맞춰서 내 것으로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더 먹어도 다 버려진다는 겁니다. 최소율의 법칙이에요. 내가 더 건강이 좋아지기를 원하면 잘 먹는 거 더 먹어봤자 독소밖에 안 되니까 가장 적게 먹는 것을 먹어보세요. 눈이 번쩍 떠질 겁니다. 그래서 5대 영양소 중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더 먹어주면 그만큼 좋아질 거예요. 5대 영양소는 매 순간순간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탄수화물, 그리고 내 몸에 뼈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들어주는 단백질, 그리고 모든 세포에 막은 지방 아니겠습니까? 지방. 이 세 가지를 3대 영양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칼로리가 있어요. 지방도 에너지로 사용되고 단백질도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작 영양소라고 저는 이름을 붙여요. 타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비타민과 미네랄 양은 적지만 마치 불쏘시개처럼 얘가 없으면 에너지로 태워지질 않아요. 태워주는 영양소인데 이 5가지가 골고루 들어있도록 식단을 짜서 먹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만들자마자 너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 하고 에덴의 식단을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안 보이나요? 저 혼자 읽을게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딱 한 구절에 있는 말씀으로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씨 맺는 모든 채소, 보리 싹 잘라서 국 끓여 먹으신 분 있나요? 혹시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기다렸다가 딱 열매가 맺히면은 그 곡식을 따먹을 수도 있겠죠. 모든 채소의 씨, 곡식을 먹으면 그게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이 식단에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콩잎도 뜯어서 먹을 수도 있겠죠. 채소로. 좀 기다렸다가 그 씨앗, 콩을 먹으면 가장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 아니겠습니까? 이 식단에는 완벽한 단백질도 들어있어요. 또 씨 가진 열매, 어떤 그 살구 비슷한데 그 속에 있는 그 씨앗을 먹으면 아몬드죠. 견과류입니다. 완벽한 지방이 들어있어요. 또 씨 맺는 모든 채소, 잎사귀를 먹는다. 과일의 열매를 먹는다. 여기에 비타민이 들어있고 또 씨 가진 열매, 여기에 또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요. 과일들. 그리고 씨 맺는 모든 채소, 미네랄, 비타민 다 들어있고
해조류에 특별히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간단한 한 구절의 에덴 식단에는 5대 영양소가 완벽하게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식단 짜는 법을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은 5국 곡식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짤 때 딱 보니까 여러 가지 곡식 중에 하나만 올라오면 돼요.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쌀로 갈지, 귀리로 갈지, 보리로 갈지, 밀로 갈지, 곡식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서 나오면 돼요. 밥으로 나오든 떡으로 나오든 떡국으로 나오든 국수로 나오든 그것도 돌아가면서 나오면 돼요. 하여튼 곡식에서 나온 것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백미를 먹지 말고 통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미를 먹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는 사람들은 아무리 채식을 해도 병이 들 수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정백미가 아니고 통곡류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서 포도당이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산소가 들어오고, 그리고 양은 적지만 비타민 B1과 미네랄이 불쏘시개처럼 들어오면은 이것이 ATP 에너지로 태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포도당을 많이 먹었을지라도 이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칼로리가 계산적으로는 있지만 결국은 칼로리로 안 만들어져 칼로리 공백식품, MT 칼로리 식품이 돼요.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칼로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힘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보통 곡식의 껍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을 버리지 말고 통째로 먹어라. 하얀 쌀만 먹으면 영양소 종류가 5%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쌀 눈 속에 66%, 현미 껍질 속에 29%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백미를 먹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쌀 속에 있는 전체 영양소 중에서 5%밖에 안 먹는 겁니다. 나머지 95%는 누구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돼지님한테 다 주고 있어. 이 보석 같은 영양소는. 그래서 꼭 통곡류를 먹자. 5% 영양소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2020년 11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현미를 먹으면, 통곡을 먹으면 비만, 이형당뇨, 심혈관계 질환, 암, 이런 것들은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반비례가 온다. 그만큼 덜 걸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 다 버리는 현미 껍질, 거기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섬유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치료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달콤한 하얀 밥만 먹지 말고 거칠거칠할지라도 그 껍질까지 통째로 다 먹자. 그래야만 그 거칠거칠한 섬유질이 독소를 다 품고 몸 밖으로 버려주기도 하고, 그 섬유질이 포도당을 딱 끌고서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혈관으로 들어가게 혈당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제가 된다. 영적인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66권 말씀을 주셨으면 그 속에는 아무리 1000번 만번 죄를 져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주고 구원해준다더라. 얼마나 달콤한 복음입니까? 그것만 뜯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당뇨병 걸립니다. 그냥 좋을 때는 천당 다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저혈당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거칠거칠해도 율법도 계명도 통째로 다 먹는 그런 신앙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혈당이 유지되듯이 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믿음이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런 정말 달콤한 백미 같은
복음도 우리가 먹어야 되지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내 귀에는 거칠거칠한 율법이지만 거칠거칠한 섬유질이 알고 보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영양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은 거칠거칠하지만 너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야. 그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 주신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만이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면서 우리를 이 율법은 십자가로 인도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를 다 버릴 수 있도록 율법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 섬유질이 그 모든 농약의 독소, 비소 다 끌고서 버려주듯이 그거 거칠거칠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다 골라서 버리지 마시고 통째로 성경 말씀을 다 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현미 속에는 백미보다 비소가 많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현미 먹지 말라고 어설프게 잘못 강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많이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서 내 몸에 얼마나 많이 잔류되느냐가 중요한데 그 논문은 안 본 전문가입니다. 현미와 백미를 똑같이 쥐에게 먹였어요. 그런데 그 거칠거칠한 섬유질이 비소와 농약을 흡착하고 끝까지 안 놔주더라는 겁니다. 다 배설돼요. 그래서 사람 가지고 그렇게 실험을 하기는 어렵지만 쥐니까 다 잘라서 간에 얼마 남아있는지 창자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다 계산한 논문들이 있어요. 백미를 먹은 건 섬유질이 없어서 다 몸속에 달라붙어 있는데 현미를 먹은 사람들은 그 섬유질이 다 흡착해가지고 버려졌기 때문에 잔류량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미 걱정하지 마시고 몇 번 씹으라고요? 100번 씹으면 다 분해됩니다. 섬유질이 다 흡착해서 버려줘요. 두 번째는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은 뭘로 먹으면 제일 좋다? 고기로 먹지 말고 콩으로 먹자.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를 생각하고 소고기를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질로 봐도 양으로 봐도 가장 좋은 단백질은 에덴에서 주신 콩단백이라는 겁니다. 여기 Current Nutrition Report 이 논문 2022년 6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식물성 식단에 콩단백이 더 좋을까? 동물성 고기 단백이 더 좋을까? 이걸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발표한 논문인데 고기 단백질을 먹는 사람들은 포화지방이 많이 있어요. 피를 너무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순환기계통 질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섬유질이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독소 분해해주지 못해요. 혈당 조절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고기 단백질을 먹는 사람들은 비만, 심장병, 대사증후군, 위장관 질환, 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콩단백질을 먹는 사람들은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혈당을 조절을 해줘요. 그리고 그 섬유질은 장에 살고 있는 유익균의 밥입니다. 그 섬유질을 잘라서 단쇄지방산을 만들어주고 우리 몸에 딱 갖다 뿌려주면은 이게 철처럼 강해요. 예? 그러면서 콜레스테롤이 좀 같이 들어와도 섬유질이 끌고 다 버려줍니다. 그래서 대변이 둥실둥실 떠요. 예? 지방도 거기 버려지니까 뜨지. 콜레스테롤이 지방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대변이 둥실둥실 뜨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대두, 메밀, 퀴노아 이런 것들은 질로 봐도 완전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이 다 단백질이 아니에요.
소화시켜 보면은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절대로 합성이 안 되는 필수 아미노산, 아이들은 9가지, 어른들은 8가지가 없으면 벽돌이 몇 개가 부족하니까 머리카락도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한 가지 식품에 얼마나 다 들어있느냐, 그리고 소화 흡수가 얼마나 잘 되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식품 속에 단백질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국제보건기구에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0점에서 1.00 만점까지 등급을 나눴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최고급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이 100% 다 들어있고 소화 흡수도 다 잘 되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1등 완전 단백질이 대두콩으로 나옵니다. 소고기 단백질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소고기는 여기 보니까 0.92점밖에 안 돼요. 질로도 제일 좋은 단백질이 콩 단백질이고, 그리고 양으로 또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콩 속에는 35.3%가 단백질입니다. 소고기가 다 단백질은 아니죠. 16.2%밖에 단백질이 안 들어있어요. 한국농촌진흥청과 일본 식품표준 표를 가지고 여기 정리한 겁니다. 양으로 따져도 질로 따져도 최고의 단백질은 콩이다. 다 조금씩 또 특성이 있으니까 콩 종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두부로 나오든 콩나물로 나오든 청국장으로 나오든 콩밥으로 나오든 콩조림으로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밥상에서 콩 종류 중에 하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1초 만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걸 또 돌아가면서 맨날 콩나물만 내놓지 말고 때로는 두부로도 먹고 그래야 또 사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식단 짜는 법 간단해요. 자, 특별히 고기 단백질은 The China Story, 뭘 먹어야 좋은지에 대한 세계 최고의 논문인데 콜린 캠벨 박사님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동물성 단백질, 그 중에 제일 좋다고 하는 우유 단백질을 전체 칼로리 중에 20%를 먹였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암을 그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20%로 먹었더니 암이 싹이 나는 거예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20%의 단백질을 콩단백질로 먹였더니 암이 싹이 안 나, 심었는데도 자라지를 않아요. 이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한가? 다시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우유 단백질을 5%만 줬어. 그랬더니 싹이 안 나고 자라지 않아요. 아, 동물성 단백질이 암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고 무슨 단백질을 먹자? 콩 단백질을 먹자. 세 번째 지방이 필요해. 이건 저장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지방은 여러 가지 또 호르몬들을 또 만들어내는 공장 역할도 하고 세포의 막을 만들어 줍니다. 지방은 어떤 지방이 최고 좋을까? 견과류 지방이 동물성 지방이나 생선 지방보다도 월등히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방의 모양을 보니까 포화지방이 불포화지방과 뭐가 다를까? 모든 지방은 탄소가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 탄소마다 양쪽에 손을 쫙 벌리고 수소를 잡고 있는데 모든 탄소가 양쪽 손에 수소가 하나도 빈 곳이 없이 가득 찼어. 이런 지방을 학자들은 수소가 포화되어 있다, 포화지방이라고 했고, 그 중에 몇 개가 비어 있어요. 그럼 무슨 지방이에요? 불포화지방입니다. 그런데 포화지방은 양쪽에서 탄소를 잡아당기니까 나름대로 균형이 딱 잡혀서 이것으로 세포막을 만들면 빈틈이 없어요. 영양소가 들어갈 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불포화지방을 보면은 자연계에서는 빈 곳이
항상 쌍으로 나타나요. 두 개씩.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왼쪽에서 세 번째 탄소에서 첫 번째 빈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오메가3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섯 번째 탄소에서 첫 번째 빈 부분이 나온다? 그럼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오메가6, 아홉 번째 오메가9. 왜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붙일까? 특성이 달라지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보니까 자연계에서는 수소가 항상 같은 방향에서는 붙어 있고 같은 방향에서 두 개가 빈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남들은 다 수소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빈손이야. 멋쩍죠? 그래서 야, 우리끼리 외로운 우리끼리라도 위로하면서 살자. 그래서 원래 탄소를 연결한 연결선 하나 있고 서로 빈손이 이렇게 포개진 것이 또 선이 하나 만들어져서 이중결합 형태로 보여요. 튼튼할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쪽에서만 수소가 잡아당기니까 쳐져. 안 끊어지려고 버텨. 쳐져 버텨. 미세한 자기장이 이 이중결합 부분에서 생깁니다. 이 불포화 지방을 가지고 세포막을 만들면 이 부분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약한 고리가 되기 때문에 열어지면서 세포의 문이 됩니다. 오메가3는 세 군데나 이런 문이 있어서 가장 고급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고급 지방이지만 여기 잡아야 될 소는 있는데 못 잡았어. 활성산소가 날라오면은 얘들이 얼른 잡을 거 아니겠어요? 빈 부분이 가장 많은 오메가3 지방일수록 세포의 문을 만들 때는 좋지만 보관을 잘못하면 빨리 쩔어요. 빨리 산화가 돼요. 그래서 고급 지방일수록 보관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뉴트리언트 2022년 12월 달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여기 포화 지방 고기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불포화 지방은 견과류와 씨앗 종류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고기 속에 들어있는 지방 포화 지방을 많이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심혈관 질환이 더 심해져요. 불포화 지방은 먹으면 먹을수록 피가 묽어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을 먹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견과류로 불포화 지방을 많이 먹는 사람들을 심장병 100%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65%로 심장병이 줄어들어요. 고기를 먹으면 심장병이 더 많아지지만 견과류로 먹으면 먹을수록 혈액순환이 더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방은 고기 속에 많이 들어있는 포화지방을 멀리하고 견과류 속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을 많이 먹도록 하자. 혈액순환이 더 잘 된다. 자, 성경에서 기름, 지방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여기 접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썩었어요. 그 그릇에다가 향수를 쏟아보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썩은 내가 나겠죠. 고급 향수를 쏟아볼수록 더 썩은 내가 멀리 진하게 풍겨나갈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이 영적인 기름, 정말 고급 기름일수록 보관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빨리 부패가 됩니다. 성령도 우리가 고급 달란트를 부여받은 사람들일수록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썩은 내가 더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비타민을 항상 먹어야 되는데 채소와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밥상 딱 보고
과일 채소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런데 비타민이 종류가 너무나 많아요. 골고루 빠짐없이 먹는 방법은 비타민들이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가 나오는데 밥상에 있는 음식들 중에서 색깔을 5가지 색깔 골고루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이건 만점이에요. 한 끼 식사 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통틀어서 오늘 얘기하는 영양소가 다 갖춰지면은 다 맞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노랑 색깔은 베타캐로틴이 노란색을 띱니다. 베타캐로틴은 점막세포에서 항산화력을 발휘하는 비타민이에요. 점막세포 중에서 하루 3끼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쉽게 망가지는 것이 위장점막인데, 노란색 식품을 먹으면 위장에서 점막을 보호해 주는 일을 합니다. 한방에서는 노란색 식품은 위장을 보호해 준다 그러는데, 당근이나 노란색 호박 이런 것은 위장을 튼튼하게 해줘요. 또 빨간색 식품은 한방에서는 심장을 보호해 준다 그랬습니다. 빨간색 토마토 속에는, 빨간색 속에는 이 비타민 중에서 라이코펜, 리코펜이라고 하는 이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다른 모든 비타민은 열을 받으면 다 파괴가 돼요. 그런데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이 비타민은 열을 만나면 4배, 5배 더 힘을 냅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이 빨간색 리코펜이 들어가면은 심장에 부글부글 막 끓어 용광로처럼 뜨거운 이 심장 속에 다른 비타민들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리코펜은 거기 딱 들어갔더니 그 뜨거운 그 심장 속에서 막 신이 나는 겁니다. 심장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 이 간은 녹색 식품이 보호해 준다 그랬는데, 녹색 식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엽록소가 들어있어요. 엽록소는 뿌리에서 뽑아 올린 물, 공기 중에 떠다니는 독소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가지고 CH2O,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즉 이 엽록소는 독소를 분해하는 능력, 좋은 걸로 합성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런 녹색 식품을 먹으면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우리 몸에 좋은 효소를 만들어내는 장기가 어디예요? 간이죠. 간을 보호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정색 식품은 신장을 보호해 주는데, 신장은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쓰레기들 중에서 좋은 건 다 재흡수하고 나쁜 걸 버려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검정색이라고 하는 건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까? 검정색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똑같이 날라오는데 100% 흡수하면 검정색, 100% 반사하면 무슨 색이에요? 100% 반사하면 흰색이죠. 그래서 검정색 식품에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데, 얘는 흡수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 심장이 나이가 들면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검정색 식품 안토시아닌 항산화제를 먹으면 신장에 가서 일을 하기 좋아하고 신장을 강하게 해줘요. 마지막으로 하얀색 안토크산틴이라고 하는 이 항산화제가 100% 반사를 하는데 폐를 건강하게 합니다. 폐로 들어온 독소는 그냥 반사해서 버려주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색깔을 골고루 식단에 나오도록 과일 채소를 배치를 하자. 특별히 비타민을 알약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입체 구조식이 틀려서 우리 몸에서 이물질로 취급을 해가지고 더 나빠지는 일까지 생겨요. 그래서 천연 과일과 채소로 먹자. 일본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1952년도에 시금치 100g 한 단 속에 비타민C가 150mg이 들어있었는데 40년이 지난 93년도에는 8m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철분도 13mg에서 0.7mg으로 감소가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농사 기법이 틀려졌어요. 옛날에는 퇴비를 줬는데 요새는 화학 비료만 많이 주기 때문에 50년 전보다 평균 비타민 미네랄이 요즘 올라오는 밥상의 식품들은 2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충하자고 영양 보충제를 지금 열심히 먹는데 조금 더 오래 살아보려고 먹지 않습니까? 그 비타민. 그런데 이 의학저널 좌마에서 2007년도 2월 달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절 초풍할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이 논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여기 2007년도에 18만 93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건데 알약 오른 비타민 A를 먹었어요.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걸 안 먹은 사람들보다도 먹은 사람들은 빨리 죽을 가능성이, 조기 사망 위험률이 16%가 더 높아요. 베타캐로틴도 7%가 더 조기 사망률이 높고 비타민 E도 4%가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기 2009년도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천연 비타민하고 이런 공장에서 만든 합성 비타민은 특별히 실험관에서 실험을 해보면 비슷한 항암력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실험을 해보면 천연 비타민은 항암 효과가 있는데 이 합성 비타민은 항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화학 구조식은 똑같은데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는 어떻게 받으시 맞춰놨는데 이걸 이렇게 접었느냐 저렇게 접었느냐 입체 구조식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세포는 똑똑해서 하나님이 만든 천연 비타민은 아이고 좋아하고 받아들이는데 석유에서 뽑아낸 이 합성 비타민은 뭔가 틀려 같은 것 같은데 이것까지 구별해서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이물질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더 빨리 죽게까지 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능하면은 천연 음식으로 먹자. 근데 예전에는 시금치 한 단이면은 그게 다 들어 있는데 20분의 1로 줄어들어 있으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그 식품들을 다 미생물이 소화시키게 해서 거기에 이 5대 영양소 천연 비타민을 다 넣어놨어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비슷하고 하나님보다 더 쉽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좋은 비타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무너질 바벨탑이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비타민 필요한데 음식으로 먹어라. 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 비타민 무너졌다.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미네랄이 해조류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바닷물 속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지만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미역, 다시마 얘들이 바닷물을 먹으면서 그걸 흡수하기 좋은 유기 미네랄로 바꿔준 천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항상 밥상에 해조류 종류 중에 하나는 나오도록 식단을 짜자. 미역이 나오든 김이 나오든 파래가 나오든 뭐 그 중에 하나 넣으면은 아주 좋은 식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023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미네랄은 흡수가 되는 미네랄이냐 흡수가 안 되는 미네랄이냐를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미네랄은 결국은 이 땅에서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최소 단위의 물질이 미네랄인데 땅에 있던 그 철분이 다 풀잎이 뜯어먹으면 빨아먹으면 풀잎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토끼가 먹으면 토끼 몸속에 들어가고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혀 먹으면 호랑이에게 들어가고 호랑이가 죽으면 또 썩어서 흙으로 들어갈 것이고 비가 오면 흘러 결국은 어디로 다 흘러갈까요? 바닷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미네랄은 바닷물 속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닷물 속에 있는 미네랄은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중요한 미네랄 마그네슘이 맛이 굉장히 써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흡수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마가 먹은 것을 먹으면 흡수가 되는 미네랄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현대인들은 거의 무조건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해류만 가지고는 해답이 되지 않는데 이 미네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에게 가장 큰 숙제였어요. 그러면 함초를 사용해 볼까?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서 자유롭지를 않아요. 저 바위에서 뽑아낸 암염을 가지고 해볼까? 미네랄이 바다에 있는 것보다 적어요. 천일염 그냥 못 먹어. 마그네슘 다 빼줘야만 됩니다. 70% 정도는 다 미네랄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도 없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100종류의 미네랄을 다 가지고 있는 저 바다 깊이 600m 이상의 심층수물을 뽑아냈더니 미네랄이 없어요. 그 미세 플라스틱이 없어요. 그러나 그 100가지를 다 뽑아내는 데까지는 몇몇 그룹에서 성공을 했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특허까지 낸 특허 공법으로 이온화를 잘 적당한 방법으로 시켰더니 마그네슘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맛있는 마그네슘으로 이온화시켜서 100% 흡수가 되게 하는 이 심층수 슈퍼미네랄,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마지막 작품으로 이제 나왔는데, 디톡스 하면서 좀 어지러운 사람들 요거 한 포 먹으면 그냥 싹 사라져요. 디톡스 할 때 미네랄이 부족해서 쥐가 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요걸 먹으면서 하면 쥐가 나는 게 그냥 다 없어집니다. 여러 가지 100종류의 미네랄이 들어있는 이 슈퍼 미네랄을 하루에 한 포씩 먹어가면서 하면은 미네랄 문제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줄이면서 영적으로도 5대 영양소 식단을 잘 짜서 먹어야 되는데, 탄수화물 매일매일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또 아주 단맛을 내지 않습니까? 탄수화물이. 이 말씀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영적인 이 말씀, 정말 꿀처럼 달콤한 복음의 말씀도 먹어야만 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꿀처럼 달콤한 복음의 말씀을 매일매일 아무리 바빠도 먹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런데 우리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단백질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뼈대를 형성해주는 이 교리 말씀도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아니면 막 이 말 들으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뼈대 없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뼈대를 형성해주는 체계적인 교리의 말씀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신앙에 꼴이 지워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많이 보기는 보는데 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어떤 것만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 뭔가 하나 있어요.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다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1000번을 읽었다고 그러는데 인간답지가 않아. 사람 같지가 않아요. 말씀을 편식을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돼. 교리만 먹어도 안 돼요.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단백질과 같은 교리의 말씀도 또 연구하시고, 또 세포막을 만들고 저장 에너지 역할을 해주는 지방도 먹어야 돼요.
한 끼만 굶으면 배가 고파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방도 적절히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날, 이 지방과 같이 저장 말씀을 먹어야 돼요. 환난 날 그 말씀을 에너지로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깊이 읊조리면서 암송하는 말씀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 그게 딱 튀어나오면서 견디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또 비타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뭔가 들어온 것을 이리저리 변화시켜 줄 때 꼭 있어야 될 변화의 말씀도 우리가 꼭 먹어야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아니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게 해주는 비타민과 같은 말씀도 먹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네랄과 같은 말씀도 먹어야 돼요. 미네랄은 뼈나 피나 면역을 만드는 주춧돌과 같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그 피 속에 적혈구가 있고 적혈구 속에 뜯어보면 헤모글로빈이 있고 헤모글로빈 속에 철분이 들어있어요. 거기서부터 탄소, 수소가 붙어가지고 모든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말씀, 촉매 역할을 해주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모든 것을 맞춰주시는데 맨날 망설이는 사람들은 이 미네랄과 같은 모든 것을 촉매 역할을 해주는 그런 말씀도 먹으면서 균형진 신앙, 5대 영양소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부족한지를 살펴서 그걸 더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먹은 것만큼 성장을 할 거예요. 우리의 품성도 내가 잘하는 것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다는 소리밖에 안 들어요. 나에게 제일 부족한 것을 기도하면서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성장을 할 거고, 야, 아무개 집사님 변화됐어. 자기에게 제일 부족한 것들을 먹어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예수님 많이 닮았다는 칭찬 들어가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